높은 금리 수준이니까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시는 단기물 투자자 분들이라고 따지면은 채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괜찮아진 거죠. 장기물을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아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기대 수익률 좀 낮춰라. 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채권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늘 FMC를 보셨을 것 같고, 오늘 FMC 11월 거 이제 전격 분석해주기 위해서 예. 나오셨습니다. 아침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한 10시 30분 정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벽에 네. 나오니까요. 네. 목도 좀 잠기기도 하고 날씨가 네. 또 추워졌잖아요. 예. 네, 약간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예. 네, 뭐 매파적 동결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둘기 이런 느낌이 나기도 했고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FOMC에 대한 성격 규정은 FOMC나 연준 관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것 같아요. 한다. 네. 시장의 결과는 비둘기파적으로 FOMC를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그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아주 뚜렷한 변화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예. 예. 결국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시장이 무릎을 꿇었나? 파월 연준 의장의 굳센 의지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FOMC에서도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았었죠. 네. 많았었고 실제로 적어도 성명서 문구에 그 부분들을 적시하실 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파이낸셜이라는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긴 했지만 네. 상당 부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적지 않게 부담을 느낀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네. 9월달 FOMC부터 좀 돌아가 보면 9월달 FOMC와 함께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있었던 연준 관계자들의 멘트를 보면 상당히 호기시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번 그 FOMC에 단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10월 중순이죠. 제 기억으로는 10월 13일 이 정도 쯤으로 계획이 되는데 그때부터 깜짝 놀란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고요. 본인들이 금리를 더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 여건들이 긴축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통화 정책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네. 뉴욕 클럽 연설에도 파월 의장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팍 안 올려도 이제 시장이 약간 반응하네? 이렇게 좀. 그렇죠. 트레저리 1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4.5에서 5.0 정도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적정 금리인 것 같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수준을 넘어선다, 상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긴축의 효과가 더 이상 발휘될 테니까 그 부분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이런 또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11월 FOMC 이후에 채권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금리 인하 예상 시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게 좀 앞당겨졌을지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요 FOMC 하기 전보다는 좀 앞당겨진 게 사실입니다. 9월보다는요. 예, 그렇죠. 과거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프라이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7월 달이 금리 인상의 끝물이었다라고 따지면 내년도 한 중반 정도에는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상반기 이후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예. 인식이 사실 9월 FOMC 이후에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앞당겨진 앞당겨진 상황들 이제는. 예.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자체적으로 네. 완화되고 있는 건 나도 아나 아직까지 2% 물가 상승률 그쪽으로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지표 이런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 스트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마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표가 좋은 건 사실이고 그런 상황들을 묘사를 해야 되니까 성명서 문구에도 보면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고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금리를 꽤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려놨고 저희 전망으로는 올해 7월까지 금리를 올렸다고 따지면 꽤 오랫동안 금리를 올려놨고 금리 인상폭도 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금융 여건의 변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표가 꾸준하게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뜻은 통화정책의 무용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도 호키시한 입장들을 피력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지표 요건들, 특히나 3분기 GDP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약간은 애매모호하다.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한 의문들은 표시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틈을 어떻게 보면 시장은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부분도 맨 처음에는 확전이 될까? 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미국 경제 성장률. 성장률이요? 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금융 여건, 실제로 금융 여건이라도 말씀하셨지만 금융 여건들이 안 좋아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리 레벨도 높아졌지만 크레딧 스프레드도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었고 이게 결국은 가게나 기업한테 조달 리스크로 적용되겠다고 하면 네. 금융 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의 사전적인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도 경기 하강 내지는 지금 같은 성장률이 더 나오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네. 부분들 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채권 시장에 아니면 금융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했으니까 뭔가는 안 좋은 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파월이 그걸 확인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높아진 금리로 금융 여건 긴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FMC 관련 분석이나 기사 보면 참 이 문구를 많이 좀 활용했으니까 활용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거의 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어떤 뭐 돌발악재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네. 예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올해 한 7월이 금리 인상의 정점으로 파악이 되는 거고 이 같은 흐름으로 뭐 계속 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내년 이제 상반기가 조금 이제 지나면 금리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공부 뭐 열심히 하면서 경제를 좀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그쵸. 전략의 방향성 네. 그런 의미에서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예. 일단은 그 문제까지는 해결된 것 같아요. 9월 말 10월 초에 반응이 상당히 드라마틱했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들이 불과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사이이긴 합니다만 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이런 결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하이어 포 롱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높게 금리를 유지를 하고 네, 그게 하이어. 그리고 네. 근데 목적어가 있죠. 네. 폴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길게 가기 위해서 하이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월달 FOMC 이후에 나타났던 채권 시장의 반응은 하이어 앤 롱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더 올릴 것 같고 그것도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어 포 롱고로 연준의 멘트가 원래 있었는데 네. 시장의 반응 과했으니까 교통정리가 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결점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이어인데 지금 시장의 반응이나 아니면 제가 느끼는 반응은 하이어에서 ER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이포롱거. 하이포롱거. 예. 그러니까 높은 금리 수준인데 그걸 좀 길게 갖고 가겠다. 왜냐 그러면 뭐 저희 판단으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희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더 올릴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를 이제 하이어가 아닌 하이포롱거로만 따져보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오랫동안 한다라는 부분들이라서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이니까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시는 단기물 투자자 분들이라고 따지면은 채권 살 수 있는 여건들은 괜찮아진 거죠. 장기물을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아 보이기를 하는데 대신에 기대 수익률 좀 낮춰라. 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채가 조금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가 조금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건 네. 다른 논리인데요. 네. 미국채를 사려고 하면 달러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에 사신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라고 따지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US 달러를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환율 변동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환율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채권을 이제 투자를 해서 뭐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만기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만기 상환을 받아서 달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달러를 그대로 쓰신 분들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환전이 된다고 놓고 보면 그 당시 환율이 그 시점에서 환율이 지금보다 낮게 되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사실은 경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환에 대한 변동성 같은 경우는 1년 중에도 아니면 1년도 아니죠. 몇 달 사이에도 10%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채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예, 단기채에 긍정적이고 장기채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춰라.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FOMC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이제 예. 12월 FOMC 예. 이제 곧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 돼요. 세월이 네네. 빠르게 가니까 이제 네. 곧 뵐 수 있을 텐데. 자, 그때까지 뭘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경제지표로 상관없고요. 채권 시장에 주목해야 할 그런 이벤트나 뭐 지표 이런 게 있으면. 시장 금리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금리가 뛰어서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대로 금리가 너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또 무용화된다라는 측면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나치게 금리가 빠지는 부분들도 뭐 채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자 보면 평가액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통화 당국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FOMC를 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역시나 요번에도 적시하셨다시피 시장 금리의 반응, 시장 금리가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명확하게 11월 FOMC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해주셨고요. 정말 기대 이상 항상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1월 FOMC는 한마디로 교통정리가 됐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신호등은 봐야 된다. 네. 신호등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보면 하반기 정도 접어들면 신호등의 불이 음. 명확하게 보여서 이제 신호등 안 보고 네. 신호등 없는 길로 갈 거로 봤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번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우리 정부도 경제 분석 하시잖아요. 한국은행, 뭐 기재부 계시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충분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부분들은 저 역시도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전망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네. 저는 저는 당연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저 역시도 보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라는 확률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면 또 챙겨봐야 할 변수도 많아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통화 당국의 행보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쉽지 않네요.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쉽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시장의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 정도 좀 아시면 되고,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라. 네. 11월 FOMC는 교통정리는 됐다. 예. 당장은 됐다. 예, 예. 이후의 갈 길은 또 채권부에서 또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 관련 콘텐츠 관련으로 몸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2-3시에 일어나셔서 FOMC 보시고 그리고 리포트 작성도 다 하시고 이렇게 채권부에 달려와 주셨는데, 한 몇 주 지나서 또 12월에 나와주실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대신증권 공동락 부장님의 그 리포트 잘 보시면 또 경제 상식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열심히 보시고요. 채권부 열심히 보시면은 길이 나올 겁니다. 인생의 길이 채권부에 찾아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공동락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